음. 안녕하세요. 요가할래 연구소 정혜령입니다. 오늘은 제가 흉곽을 부드럽게 해서 등이 좀 아프신 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일상에서 주로 우리가 흉식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 흉식 호흡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마이가 수련을 좀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휴식 호흡에 비해서 복식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는 복식 호흡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생체 리듬이 안정되게 돕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호흡이라는 거는 특정 호흡이 좋고 그것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호흡 방법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어떤 일에 몰두할 때는 복부와 해음부가 조금 긴장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호흡이 흉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또 당연합니다. 이때 흉곽이 부드러워서 확장이 자유로워야 흉식 호흡도 편안해지고요. 만약에 흉곽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견식 호흡이라고 하는 이렇게 어깨가 들썩이는 호흡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호흡을 하게 되면 목이랑 어깨 근육이 좀 딱딱해지고 아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흉식 호흡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등을 편안하게 하는데도 목 어깨를 부드럽게 하는데도 일상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마요가 동작을 몇 가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의 내 호흡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이제 어떤 동작을 하고 나서 도움이 되는지,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호흡을 체크하실 텐데요. 일단은 앉은 상태에서 먼저 해보실게요. 자, 양손을 크로스로 겹치셔서 양쪽 늑골에 이렇게 둘러보세요. 네. 가능하면은 양손이 이렇게 전환이 나란히 11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요. 요 손가락과 손바닥은 부드럽게 하셔서 전환의 안쪽 면으로 늑골의 앞면을 손바닥으로 늑골의 옆면을 편안하게 접촉하고 좌골 위에 몸무게를 무겁게 가라앉혀 깊게 앉아주고 손과 팔과 어깨 힘도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너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봐야지, 집중해야지 라고 긴장을 하면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전후 차이를 잘 아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궁금해서 알아본다 생각하시면서 양손과 팔의 피부를 통해서 늑골의 움직임을 알아봅니다.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눈을 편안하게 감으셔도 좋습니다. 숨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긴장이 유발되고 더 불편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꽤 계신데요. 자, 그것은 내가 숨을 평가하고 숨을 잘 쉬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 도드라지는 반응입니다. 숨을 잘 쉰다는 게 과연 뭘까요? 숨을 잘 쉴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숨을 잘 쉴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 호흡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숨이 드러나게 그냥 내버려 둔다 생각하시면서
미간을 부드럽게 하고 어떤 모양의 숨이든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보리라, 허용하리라 의도를 세우고 숨을 관찰합니다. 손이 닿아 있는 곳은 늑골의 일부분이지만 손 너머 늑골의 뒷면과 상부 늑골까지도 의식을 확장하셔서 어느 부위의 늑골이 얼만큼 움직이는지 알아차립니다. 마실 때는 늑골이 앞쪽으로도 위쪽으로도 좌우 측면으로도 부풀죠. 내쉴 때는 늑골이 아래쪽으로도 안쪽으로도 가라앉고 수축됩니다. 마실 때 늑골이 밖으로 위로 부풀어 오르면서 확장되고 내쉴 때는 늑골이 아래쪽으로 안쪽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 늑골이 진동하듯 움직이는 이 리듬이 좌우에서 좀 다르죠. 어느 쪽이 더 많이 움직이는지, 어느 쪽이 더 먼저 움직이는지, 부풀어 오르고 가라앉는 그 움직임이 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쪽이 있고, 좀 급진적이고 균일하지 않은 쪽이 있다면 각각 어느 쪽인지, 좋고 나쁜 판단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좌우 늑골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어느 쪽 늑골의 움직임이 더 숨쉬기에 편안하게 느껴지시나요? 어느 쪽 늑골이 더 자유롭고 부드럽게 숨에 동참하고 있나요? 더 전체적으로 더 편안하게 숨 쉬는 쪽과 부분적으로 움직이고 무언가 긴장이 느껴지는 곳을 찾아봅니다. 이제 다음 날숨이 밖으로 다 나가기를 기다리시고요. 양손을 풀어서 다리 위에 무겁게 내려놓고, 자, 손과의 접촉은 사라졌지만 옷에도 늑골이 닿아 있고 늑골을 둘러싼 피부와 근육이 있죠. 그 옷과의 접촉, 늑골 사이사이 근육과 근막과 피부가 늘어났다 줄어드는 감각으로 지금도 좌우 늑골의 차이를 느낄 수 있나 살펴보시고요. 이제 조금 더 원활한 쪽, 조금 더 불편한 쪽, 호흡의 좌우 차이를 기억하시고 그대로 등을 대고 바닥에 눕습니다. 자, 팔다리를 길게 펴고 바닥에 누우시는데요. 앉아 있는 거하고 또 누워 있는 거하고 중력과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호흡의 느낌도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팔다리를 길게 펴고 누우셔서 누워 있을 때는 흉곽에서 갈비뼈, 흉골, 흉추, 이 위쪽 흉곽에서 호흡이 어떻게 느껴지나 잠시 살펴보시고요. 자, 아까는 우리가 양팔로 앞쪽 늑골과 옆쪽 늑골을 터치했다면 지금은 흉골의 흉곽의 뒤쪽, 흉추와 갈비뼈, 또 날개뼈가 있는 흉곽의 뒷면이 바닥에 밀착되어 있죠. 그래서 흉곽의 뒷면이 어떻게 숨을 쉬는지 느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형성됩니다. 등에서 숨이 느껴지시나요? 오른쪽 등에서 숨을 느껴보고 왼쪽 등에서도 숨을 느껴보셔서 좌우 등에서는 숨이 어떤가? 우리 팔로 느꼈을 때 숨이 원활한 쪽과 등과 지면과의 접촉을 통해 숨이 원활한 쪽이 같은 쪽인가 반대쪽인가 느껴봅니다. 몸의 뒷면 전체가 지면에 맞닿아 있는데 무게를 느껴보세요. 몸의 오른쪽 반쪽이 더 무거운 쪽인가요? 왼쪽 반쪽이 전체적으로 더 무거운가요? 숨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흉곽 쪽 몸이 더 무거운가요? 아니면 몸이 좀 가볍게 느껴지는 흉곽 쪽 몸이 좀 가볍게 느껴지는 쪽이 흉곽이 더 편안하게 호흡할 때 움직이나요? 몸의 무게감과 숨 쉴 때 흉곽이 부드러운 정도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느껴봅니다. 자, 이제 다음 날숨이 밖으로 다 나가기를 기다리시고요. 자, 좀 호흡이 약하게 느껴지고 긴장돼 있던 흉골을 먼저 정하실 거고요. 긴장이 느껴지는 흉곽, 늑골, 그것의 반대쪽 손을 흉골 위에 가볍게 얹어 보실게요. 자, 흉골은요,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요 쇄골 사이 중앙에서부터 명치까지 이어지는 세로 방향의 뼈인데요. 가슴뼈라고도 불립니다. 그 흉골 위에 호흡이 좀 원활한 쪽 손을 얹으시면 돼요. 그리고 호흡이 조금 더 약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쪽 손은 팔을 펴서 골반 옆에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흉골에 얹어놓은 손을 편안하게 하시고요. 팔꿈치는 바닥에 무겁게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흉골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숨을 쉴 때 코끝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등허리 방향으로 가라앉았다가 약간 사선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또 사선 방향으로 가라앉죠. 흉골이 숨 쉴 때 움직이는 궤도를 잠시 느껴보세요. 자, 이때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음 보는 어떤 물체의 성질을 탐구하는 과학자가 된 것처럼 손바닥에 촉각을 동원하셔서
숨 쉴 때 흉골의 움직임을 정말 알아봅니다. 자, 이제 다음 날숨이 다 나가기를 기다리시고요. 마시는 숨에 풀어놓은 손끝을 천정지나 귀 옆으로 만세합니다. 내쉴 때는 그 팔을 천정지나 골반 옆으로 차렷합니다. 마실 때마다 손끝 천정지나 귀 옆으로 만세. 내쉴 때마다 손끝 천정지나 골반 옆으로 차렷. 자, 호흡의 속도에 동작의 속도를 맞춰 가시면서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이때 숨의 동작을 맞추느라 마음이 바쁘시다면 조금 틀려도 괜찮으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요. 의식을 확장하셔서 팔이 움직일 때 반대 손이 느끼는 흉골의 움직임, 가슴팍의 움직임에도 의식을 나눠 줘봅니다. 날숨에 팔이 내려갈 때 흉골과 가슴의 움직임, 들숨에 팔이 귀 옆으로 갈 때 흉골과 늑골의 움직임, 팔의 움직임 따라 흉골과 늑골의 움직임도 달라지죠. 마치 손끝이 흉골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팔이 귀 옆으로 갈 때는 흉골도 손끝 방향으로 부드럽게 당겨지고 팔이 골반 쪽으로 내려갈 때는 흉골도 시골 쪽으로 부드럽게 가라앉죠. 자, 이렇게 5번을 더 반복해서 움직이시면서 숨과 팔의 움직임, 팔과 흉골의 움직임이 어떻게 서로를 도와주고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자, 이렇게 움직임이 익숙해지실수록 좀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등과 지면과의 접촉도 느껴보세요. 숨에 따라 팔을 움직일 때 지면에 닿아 있는 등과 지면과의 접촉에도 변화가 생기나요? 팔을 골반 쪽으로 내릴 때 등과 지면과의 접촉 부위와 팔을 귀 옆으로 만세할 때 등과 지면과의 접촉 부위가 다른가요? 팔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흉골, 앞쪽 갈비뼈, 뒤쪽에 있는 등의 모양이 모두 변하죠. 자, 그냥 그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필요도 설명을 하실 필요도 없이 이렇게 무언가가 함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듯이 함께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을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이번에 한쪽 발이 골반 옆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팔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다시 흉골의 움직임의 정도가 좀 줄어들죠. 팔의 움직임이 없을 때 호흡으로 움직이는 흉골의 부드러운 그 리듬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요. 흉골을 잡고 있던 손을 풀어서 바닥으로 내려놓고 움직였던 팔도 손등을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지금 양쪽 갈비뼈에서 숨을 느꼈을 때 이 동작을 하는 것만으로 뭔가 달라진 것이 있는지, 만약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양손으로 흉곽을 짚어보셔도 좋고요. 또는 피부와 옷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양쪽 흉곽의 움직임, 늑골의 움직임의 변화를 느껴봅니다. 자, 이번에는 한 가지 동작을 더 해보실 텐데요. 방금이 시상면에서, 그러니까 신전하고 굴곡하는 움직임에서 흉곽을 부드럽게 한 거였다면 횡단면에서 몸을 회전해서 돌리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또 흉곽을 부드럽게 하는 걸 해보실게요. 자, 한쪽만 계속 반복해야 이 동작에 의한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역시 같은 쪽을 대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쪽 발뒤꿈치와 좌골 각각의 위치를 한번 느껴보시고요. 이 공간에 어디쯤 있나 좌표를 찍듯이요. 발뒤꿈치를 좌골 쪽으로 한쪽 당겨서 무릎을 구부려 세웁니다. 발바닥을 편안하게 바닥에 가라앉히는데, 이 누워 계실 때 나도 모르게 꼬리뼈를 말아서 이렇게 엉덩이를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긴장을 하면 압력이 위로 올라가서 흉곽이 좀 더, 압력으로 인해서 긴장되는 우리 치약을 아래쪽을 꽉 누르면 위쪽으로 퓨 하고 솟는 압력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흉곽이 또 부드러워지기 힘들기 때문에요. 이렇게 꼬리뼈를 말고 있다면 지금 제가 계속 말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좌골과 꼬리뼈를 무겁게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목소리가 좀 편안해지죠. 그리고 무릎을 좌우로 흔들흔들 움직여 보시는데 또 여기 고관절을 그렇게 또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긴장할 일이 많은지. 네, 무릎을 흔들흔들 살랑살랑 움직여 보시면 이 움직임이 막 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느리게 살랑살랑 움직여 보시면 이 사타구니 주변에서 뭔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움직임을 조금 천천히 잘게 해야 감각이 더 잘 느껴지는데, 요 고관절의 움직임을 느껴보시고, 발도 좀 바뀌죠. 안으로 모았을 때는 안쪽이 눌리고, 밖으로 좀 벌리면 발 바깥쪽이 눌리고, 요 고관절과 발을 한번 보시다가, 그 중간 어디쯤, 움직임의 가동 범위 중간 어디쯤에 딱 왔을 때 가장 고관절을 조이지도 너무 열지도 않고 발도 안쪽과 바깥쪽에 골고루 지면에 닿을까. 그 위치를 찾아서 무릎 움직임을 멈춥니다. 자, 엉덩이 다시 한번 편안하게 풀어서 조여서 위로 올리는 이 압력을 내려놓으시고요. 자, 이제 양손을 천정 쪽으로 쭉 뻗어서 손깍지를 끼실게요. 제가 이제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 각도가 좀 원활하지 않은데요. 조금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끝까지 다 나오게 하려고 하면 좀 화면이 너무 멀어질 것 같아서 이대로 할 텐데, 손 깍지를 끼시는 거예요. 깍지를 껴서 손깍지를 어깨 높이에 맞춰서 직각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서 팔꿈치는 너무 쫙 펼 필요는 없지만 부드럽게 편 상태를 유지하고 움직이는 내내 굽히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오른쪽을 계속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까 호흡이 좀 불편했던 그쪽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먼저 호흡이 편안한 쪽 손으로 숨이 불편한 쪽 손을 쭉 잡아당겨 보실 건데, 천정 쪽으로 뽑아내듯이 쭉 잡아당겨 보세요. 자고 있는 사람의 팔을 쭉 잡아당긴다라고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천정 쪽으로 뽑아내듯이 쭉 잡아당겼을 때 가슴이 바닥 쪽으로 가라앉고 있는지 아니면 가슴을 천정 쪽으로 들고 있는지 다시 당기는 힘을 풀어서 원래대로 돌아올 때 가슴의 반응을 또 느껴보세요. 자, 너무 힘을 많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마치 지렁이의 부드러운 움직임처럼 찹쌀떡을 쭉 당기듯이 그렇게 움직여 보실게요. 자, 다시 한번 호흡이 편안한 쪽, 늑골 쪽 손으로 숨이 좀 불편한 쪽 손을 천정 쪽으로 쭉 하고 당기는데 그 당기는 힘이 팔을 통해 어깨에 전달되죠? 그때 가슴은 바닥 쪽으로 하고 가라앉힙니다. 손하고 가슴은 서로 멀어지게 둬보세요. 다시 당기는 힘을 풀어서 팔 전체가 어깨 쪽으로 부드럽게 가라앉고 날개뼈가 가라앉으면 가슴이 원래대로 돌아오죠. 자, 이런 움직임을, 음, 낯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이러실 수 있는데요. 계속 귀로 듣고 호기심을 유지하시면서 뭐라 하는 거지? 하면서 실험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실게요. 다시 한번 같은 쪽 손으로 반대 손을 천장을 향해 쭉 당길 때 손을 당기는 힘이 팔을 통해 날개뼈를 당기면 가슴이 고 한숨을 쉬면서 등 쪽으로 가라앉힙니다. 저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가슴이 가라앉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가슴도 가라앉으셨나요? 자, 그래서 마치 정말 자고 있는 사람 팔만 쭉 당겨 보시면 가슴이 툭 하고 처지죠. 자고 있는 사람 업을 때 몸이 처지듯이요. 그리고 다시 당기는 힘을 부드럽게 풀면 어깨가 바닥으로 가라앉으면서 가슴은 살짝 오히려 뜨죠. 자, 이렇게 반복해 보실게요. 팔을 당겨 올릴 때, 팔이 당겨 올라가는데 비해서 가슴은, 늑골은 바닥 쪽으로, 가라앉습니다. 자, 여기서 가라앉은 상태에서요, 어, 당기고 있던 그 손으로 당김을 당하고 있는 손을 당기는 쪽 손을 향해서 쭉 사선 방향으로 당겨보세요. 자, 제가 방향을 지금 사람에 따라 다르게 설명하려니까 말이 좀 복잡한데, 당기던 손 쪽 방향으로요, 사선 방향으로 쭉 당깁니다. 그리고 계속 가슴은, 하고
손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슴 내려놓고 팔꿈치는 구부리지 말고 자, 마치 천정 대각선을 지나 옆벽을 향해 당길 것처럼 쭉 당기는데 가슴은 계속 하고 마치 자고 있는 사람처럼 툭 내려놓습니다. 이 손을 당기는 힘으로 갈 수 있는 만큼만 가실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양쪽 등을 느끼셨을 때 한쪽이 얼만큼 떴는지, 어느 쪽으로 무게가 이동했는지 느껴보시고, 당기는 힘을 스르르 풀면 떠있던 등의 부위가 쓱 하고 순차적으로 가라앉죠. 원래대로 서서히 돌아오면서 바닥에 놓여지는 부위를 봅니다. 자, 이렇게 반복하실 텐데, 만약 팔이 좀 아프다. 그러면은 팔을 좀 내리고 약간 쉬시다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숨 쉬시면서 당기던 팔로 손바닥을, 반대 손을 천정을 향해 쭉 당길 때 가슴은 더없이 부드럽게 바닥으로 가라앉히시고요. 자, 이 당기는 힘을 유지하시면서 방향만 당기는 손 쪽 사선 방향으로 쭉 당길 때, 자, 팔이 당겨지고 날개뼈가 당겨질 때 가슴은 함께 들리지 않게, 고 등 쪽으로 가라앉히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치 등이 둥근 그릇 모양이 되고 가슴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푸딩이 된 것처럼요. 어, 이 손으로 당기는 힘으로 갈 수 있는 만큼만 굴러갑니다. 지금은 등의 어느 부위가 지면에 닿아 있나요? 어디가 가장 무거운가요? 그 힘을 스르르 풀어주시면서 날개뼈 사이 등이 지면에 떠있던 날개뼈 안쪽이 지면에 날개뼈 전체가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로 돌아와서 당기는 던 힘을 살짝 풉니다. 하고 쑥 내뱉고. 자, 한 번만 더 반복해 보실게요. 다시 한번 같은 쪽 손으로 반대 손을 쓱 당길 때, 자, 마치 찹쌀떡, 마시멜로가 늘어나듯이 당겨지는 팔이 쭉 끌려 올라가면서 날개뼈가 함께 당겨지죠. 그때 한숨 쉬듯이, 하시면서 가슴을 부드럽게 하시고요. 당기는 팔은 어쩔 수 없이 힘을 주게 되지만 당겨진 팔은 끌려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당기던 팔 쪽 방향으로 사선 방향으로 팔을 쭉 당길 때 같은 쪽 가슴을 부드럽게 등 쪽으로 놓아주고 팔꿈치는 굽히지 않습니다. 사선 방향 천정을 지나 벽을 향해 계속 팔을 당길 때, 어디까지 몸통을 타고 구르고 계신가요? 당기던 힘을 서서히 풀면 마치 공을 천천히 굴리듯이 등을 타고 돌아오게 되죠. 다 돌아오셨으면 당기던 힘을 완전히 풉니다. 날개뼈를 가라앉히고 가슴을 부드럽게 하고
이제 양손 깍지를 풀어서 양팔 골반옆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손으로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손바닥이나 손목에 좀 얼얼한 느낌, 긴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잠시 양손에 의식을 두고 그 감각이 형태가 달라지고 정도가 달라지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지금의 등과 지면과의 접촉, 지금의 호흡을 살펴보세요. 지금은 숨이 좌우 늑골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좌우 늑골의 형태감과 숨 쉴 때 움직이는 양, 리듬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이제 아무 쪽으로나 한쪽 옆으로 몸을 굴려서 돌아 눕고 다음 날숨이 다 나가기를 기다리고 위에 있는 손으로 지면을 쓱 밀어내시면서 일어나 앉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후 차이를 비교할 그런 시간이 왔는데요. 자, 양손으로 늑골 좌우를 가볍게 다시 한번 터치해 보시고, 음, 자, 좌골 위에 편안하게 앉고 두 눈을 부드럽게 감고, 우리 호기심을 가지고 전후 차이를 알아보겠지만, 어떻게 호흡이 변해야 된다. 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잘 숨을 쉬어야 된다. 이런 예측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숨은 어차피 평생을 쉬어질 테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숨이 계속 자신의 할 일을 해가고 있죠. 역시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의 호흡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두시고요. 양손과 팔뚝의 피부로 느껴지는 좌우 갈비뼈의 움직임을 느껴보셔서 또 이 흉골, 내 팔뚝이 닿아 있는 흉곽과 연결된 흉골과 상부 늑골, 등까지도 의식을 확장해서 숨을 살펴봅니다. 지금은 어느 늑골에서 더 숨이 편안하게 또 전체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맨 처음에 숨을 느꼈던 것과 지금의 호흡의 차이가 있나요? 양손을 풀어서 바닥 쪽에 내려보시고 만약 어깨나 등이 좀 아프거나 긴장돼 있는 분이셨다면, 그런 상태였다면 지금의 등과 어깨 느낌은 어떤가? 아까와 지금의 차이,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도 느껴봅니다. 하는 날숨이 끝나고 나서 마시는 숨에 두 눈을 뜹니다. 숨을 잘 쉬는 것하고 몸이 좀 편안하고 활기가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병중에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숨을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고 숨이 좀 얕고 가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숨을 편안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심신의 불편함을 완화하거나 방향을 조금 틀어서 건강해진 쪽으로 이 방향성, 경향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나신다면 요 수련을 해보시길 권하시면서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나마스테.